안녕하세요, 추가박입니다. 지금 시장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하락이 아닌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만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유주식을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팔아야 하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미 증시와 지난주 이벤트들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지난 9월 7일 월요일입니다. 이날이면 미 증시로는 9월 4일이 되는데요. 이날 다우지수는 0.56% 빠지고 나스닥은 1.27% 빠졌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인 나스닥 지수가 5%대 폭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11월 전에 배포할 수 없다라는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은 21선을 지지받으면서 상승 모멘텀을 해치지는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향후 추가 부양책을 패스하겠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미 증시는 고용지표 개선이나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인 나스닥이 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되는 분위기를 보였고요. 그리고 미국이 월요일에는 노동절로 휴장이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이 화요일인데요. 이 화요일 증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일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은 미 증시는 화요일 증시고요. 우리나라는 수요일날 아침에 미 증시를 확인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반나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이날도 보시면 기술주의 계속된 조정이라는 재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대감이 컸던 영국 제약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중단되었다라는 말이 상당히 큰 악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2.25% 빠지고요. 나스닥이 4.11% 빠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또 그 다음날을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목요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수요일입니다. 자, 이날이 요날입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1.6%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큰 폭으로 빠졌던 나스닥은 2.1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가장 큰 재료는 나스닥인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게 시장을 좀 안심시키는 듯 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재료로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시험에 중단이 됐다라는 얘기가 악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주인 나스닥이 크게 반등했던 거에 시장은 좀 더 관심을 가졌던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도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보였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지금 다우존스가 1.45%, 그 다음에 나스닥이 1.9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술주가 불안하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지표가 부진하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월 미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 신규 부양책의 합의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미중 갈등이 여전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대립하는 것도 시장에는 좀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날 미 증시가 다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존스는 0.48%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0.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지지라인인데요. 이 지지라인에서 반등세가 들어오면서 다우존스가 소폭 상승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 증시를 크게 놓고 한번 보면은요, 여기 지금 상승 추세가 있는데요. 상승 추세를 지난주에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었던 이 고점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전고점에서 지난주에 지지받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61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61선이 상승세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61선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반등 여지도 좀 있어 보이고요. 나스닥도 잠깐 보시면은요, 나스닥은 이 상승 추세를
지난 6월 중순에 이탈을 했고요. 여기에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추세선을 최근 들어서 또 붕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세선의 각도가 조금씩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아까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 60일선에서 살짝 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60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다우존스나 아니면 이 나스닥이 60일선만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여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보시면 여기 최근에 만들었던 추세선인데요. 아직은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잘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5일선과 10일선은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선은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21선의 이 하락각을 상승으로 돌리지 못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따라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 21선을 상승으로 돌려놓는지 아니면 5일선과 11선이 21선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지 확인하시면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올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장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 주 일정을 보시고 어찌 대응하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정을 보시면 14일 월요일에는 별다른 재료가 없고요. 그 다음에 15일, 16일에는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요일은 화요일에 일어나는 FOMC 결과는 우리나라 수요일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에 일어나는 FOMC 결과는 우리나라 목요일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는 월요일과 화요일날 약간 보합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FOMC 회의에서 나오는 주 내용으로 보시면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금리 동결이고요. 두 번째가 추가 부양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최근 들어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추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내놓으면 아마 시장은 좀 더 깊은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FOMC 결과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눈치보기 장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 수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9시 30분 저녁 시간입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핵심 소재 판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1.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치가 1%라서 전월 대비 거의 반 정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 1.2%가 나왔는데요. 예상치는 1.1%입니다. 그래서 소폭 또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소매 판매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7월 말일에 실업급여 지원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이 8월 소비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 판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고요. 만약에 이 소매 판매에 대한 결과값이 이 예상치보다 더 좋지 않게 나온다면 이 또한 증시의 조정폭을 키우는 한 재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8일 목요일에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도 예상치를 먼저 보시면 신규 주택 착공 건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만 건 정도 감소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1만 건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로 봤을 때에는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것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일 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입니다. 보통 이 선물옵션 만기일이다 라고 하면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변동성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잘 가고 있던 종목도 급락으로 꺾어버릴 수 있는 시장 분위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옵션 만기일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을 변동성이 심한 장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날은 매매를 좀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FOMC 회의 결과나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물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변동성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술주인 나스닥의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금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의 관심은 조정의 깊이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측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항상 그래왔듯이 별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비중을 줄이는 작업을 하면 되고요. 시장이 반등을 하면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맞게 잘 대응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떠도는 찌라시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신다면 여러분의 매매에 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